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우리나라 집값은 과연 비싼 걸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한국 집값 비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리고 또 그 대부분은 해외 부동산 가격을 가본 적이 없지. 그냥 한국 집값 비싸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격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격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외국 부동산 임장을 다녀와서 느낀 점은 한국 부동산 가격이 비싼 거는 맞는데 해외 부동산은 더 비싸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한국 부동산은 이거 진짜 비싸네.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해외 부동산은 뭐라고? 설마? 이거 사기지? 이 정도 수준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못 믿겠다면은 OECD 홈페이지에 있는 실질 주택 가격 지수를 보시면 되는데요. 2015년 가격을 100으로 잡은 지수예요. 한국은 110이고 일본이 117, 그리고 호주가 131, 중국이 134, 미국이 146, 캐나다가 149입니다. 만약에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에 살았었다라고 하면은 저 또한 마이클 버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아마 부동산 숏 상품을 찾아서 헤맸겠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부동산도 곧 일본의 부동산 버블 시절처럼 붕괴될 것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의 급등, 그리고 주식 급등,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된 가격의 상승, 그리고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이걸로 인한 매수자 전멸까지. 여기다가 부동산 가격 하락도 시작됐죠. 이 스토리가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시나리오랑 비슷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정말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도 부동산 매수를 고민 중이라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시에 일본이 기준금리가 2.5%에서 1년 동안 6%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렇다는 이유로 부동산 시장이 저렇게 박살날 수 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0.5에서 2.25로 1년 만에 한 4배 반이 올랐죠. 일본 부동산 버블 시절보다 더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 이랬을 때 과연 우리 시장이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과연 관건인데, 더 걱정은 부동산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서울 매물이 45%가 늘었고 경기도가 80%가 늘었어요. 파는 사람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첫 신호가 뭐였었냐면 아무도 매물을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 부동산 버블처럼 한국도 그렇게 진행될 거냐? 먼저 일본 부동산 버블 과정을 제가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세상의 돈이 일본으로 다 몰립니다. 1980년대는 미국 연준 의장 폴 볼커의 기준금리 20%라는 엄청난 금리 인상 이후에 물가가 안정화가 됐던 시절이죠. 거기다 부양책까지 쓰니까 미국의 경기가 호황을 누리던 시기가 1980년대입니다. 1970년대부터 자동차가 대중화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도시 바깥, 교외에다가 자신의 집을 짓고 도시로 출퇴근하는 문화가 생깁니다. 집이 커졌잖아요. 그러면 가전도 많이 사게 되고, 가구도 많이 사고, 공구류도 많이 사고, 넉넉히 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여기다 기술혁명이 벌어지면서 나날이 좋은 가전제품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죠. 소비가 늘어나니까 기업들의 이익도 늘어나고 기술의 혁신만 있으면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전자제품의 호황이 시작됐었고 이때부터 반도체의 꽃도 피우게 됩니다. 전자제품 하면은 일본산이 최고로 인정받던 시절이었어요. 공장에 들어가는 기계, 부품들도 일본산이 많았습니다. 공장이 늘고 전자제품 수요가 늘어날수록 일본이 돈을 버는 시기였었죠. 당시 한국산은 저가 불량품 취급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9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품질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중국산은 시작도 못했고 일본이 경쟁자 없이 독주를 하던 시절이었어요. 유럽의 독일 정도가 그나마 경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 적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요국들을 모아서 환율 협상을 하죠.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1985년 플라자 합의예요.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는 가치가 2배로 절상이 됐었죠. 1차 대공황, 2차 닉슨 쇼크, 3차 플라자 합의, 4차 리먼 사태, 5차가 지금인데 이번에 강달러 사태도 아마 세계 경제의 지각 변동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미국의 환율 정책은 과거의 로마 제국을 좀 많이 닮았어요. 금화에다가 금의 순도를 점점 줄여나갔던 로마였었습니다. 나중에는 금화에 금이 없죠. 지금 달러도 비슷합니다. 1934년 이후에 달러 가치가 98% 이상 하락했어요. 뭐 어쨌든 플라자 합의로 미국은 약달러로 바뀌고 엔화는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수출 기업이 불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약달러가 되니까 미국은 서서히 강해지고 일본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일본이 고의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내수 부양을 합니다. 원래 일본의 의도는 이거였죠. 해외로 수출이 어려우니까 자국에다 내수로 팔아서 기업들이 매출과 이익을 유지해라, 이런 목적이었는데 기업들은 다른 생각이죠. 저금리로 빌려서 편하게 돈 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돈놀이가 제일 최고거든요. 돈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진짜 돈놀이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 합법적인 돈놀이를 하죠. 그게 바로 부동산이에요. 저렴한 이자로 부동산을 사서 비싸게 팔면은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지금의 비트코인, NFT 가격이 오르듯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기업의 자산 가치도 오르고 매각하게 되면 순이익도 오르고 그럼 기업의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돈 먹고 돈 먹기 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오르니까 올라버리는 일로 바뀌어버립니다. 일본만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물론 일본만 오른 건 아니에요. 일본의 기업들이 해외로 원정 부동산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몇 년간 중국이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을 올리듯이 말이죠. 당시에 엔화 강세도 한몫을 했었어요. 엔화가 강세일 때 달러로 환전해서 해외 부동산을 샀다가 엔화가 약세일 때 해외 부동산을 팔아서 들어오게 되면은 환차익까지 얻게 됩니다. 문제는 금리를 내려도 엔화가 강세를 띄었다라는 건데, 일본의 기업들이 세계 시총 순위를 다 차지하니까 금리를 내려도 일본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즉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많으니까 엔화 강세가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유동성은 넘치는데 물가는 안정되는 환상의 시절이 이때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때 1980년대를 미국도 경제가 좋았던 시기, 일본도 경제가 좋았던 시기, 이때 엔터 산업이 굉장히 많이 꼽히죠. 그래서 뭐 일본에 하면 추억의 뭐 팝들, 뭐 아니면 일본의 레전드 애니메이션들, 이런 것들이 그 시절에 많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여기에 1987년 미국의 블랙 먼데이로 증시가 22.6%나 하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거품을 알면서도 일본 같은 경우는 증시 방어를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포기합니다. 그 해에 또 바젤 회의가 벌어져요. 그래서 일본의 은행의 보유 지분 중에서 미실현 이익을 자본으로 인정한다라는 예외 조항이 나옵니다. 결국 일본 은행들이 지급 준비율이 더 완화됐다라는 거죠. 대출할 여력이 더 생깁니다. 이게 웬 떡이야 이러면서 땡큐가 된 거죠. 그래서 일본 부동산 증시는 더 상승을 해버립니다. 이 때문에 일본 증시는 몇 년 만에 지수가 6배가 넘게 올랐었고, 일본의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나중에 한국을 IMF 위기로 보내버리는 역할을 했었죠. 부동산 가격도 주식 가격도 끊임없이 오르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이라는 게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없는 수준이 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됩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합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주택보다 더 올랐습니다. 개인 위주의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였기 때문에 상업용 빌딩 거품이 매우 심하던 시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본 부동산은 자연스럽게 폭락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출 총량제로 대출 규제를 하면서 부동산 매수세가 꺾이고 갑자기 급락했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도 곧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미국이 개입한 몇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2부에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